호흡에 좀 힘이 없어, 소리에 힘이 없어라는 코멘트를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숨소리를 언따의 숨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생분들이 발성 연습을 하시거나 노래 연습을 하실 때 흔히들 이런 소리들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라라라라 이렇게 좀 힘이 없어진다던가, 아니면은 라라라라라 이런 소리나, 아니면 라라라라 이런 소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노래 부르실 때, 혹은 어떤 수업을 받으실 때 야, 너 목소리가 좀 떠. 호흡이 좀 세는데 호흡에 좀 힘이 없어서 소리에 힘이 없어서 라는 이런 어떤 코멘트를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저 또한 그렇지만 많은 보컬 트레이너분들께서 앞보자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훈련은 발성 훈련을 하시던 노래 훈련을 하시던 꼭 훈련을 해 주셔서, 만약에 훈련이 되시면 소리가 저처럼 변해요. 라라라라라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보자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앞보자라는 말은요, 사실 이탈리아 성악 용어예요. 이탈리아 성악 용어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뭔가를 받쳐준다, 아니면 지탱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될 거는 뭐냐면 뭘 지탱하고 뭘 받쳐주냐라는 거예요. 맞죠? 호흡이 소리를 지탱하고 받쳐준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음악 쪽에서는 많이 쓰여요. 조금 저희가 듣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죠. 호흡이 소리를 지탱한다? 아, 뭔 소리야 이건? 맞죠? 아마 우리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한번 더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항상 자주 습관처럼 말씀드리는 게 뭐죠? 사람이란 악기는 무슨 악기다? 네, 맞아요. 관악기예요. 관악기인데 이 관악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호흡이 지나가야지만이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관악기 중에서 사람이라는 관악기만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관악기는 호흡을 내가 불었을 때 어떠한 소리를 내기 적합하지 않은 호흡, 혹은 어떠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에너지가 불충분하면 소리가 안 나버리거든요. 그냥 약하게 난다라든지 그런 현상이 생겨버리는데, 이 사람이라는 악기는 거기에 맞게 내가 관을 조절해버려요. 그냥. 이해되시나요? 내가 관이 원래 넓게 세팅되어 있는데 호흡이 좀 부족해버리면 좀 힘없게 나갈 가능성들이 많잖아요. 좀 풀려서. 그럴 때 조금 힘있게 나가기 위해서 이 관을 살짝 좁혀버려요. 그래서 힘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종족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패시브 스킬?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기능 때문에 언뜻 보이면 와,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조절하는구나를 알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기능 때문에 우리의 목이 다 좁아져요. 무슨 말이냐면, 말하기를 할 때는 호흡이 되게 적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우리의 어떤 패시브 스킬 때문에 내가 호흡이 좀 적어도 소리를 아예 못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관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그 호흡에 맞게 소리를 내버려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소리를 배우지 않아도 뭔가를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들처럼 어떤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랑 좀 다르지만 좀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나 음성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쥐약이라는 거예요. 나의 호흡, 나의 에너지가 그 큰 소리에 맞게 에너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자꾸 큰 소리를 내려다 보면 얘를 자꾸 좁히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려고.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자꾸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가끔씩 소리 되게 발성 안 배웠는데도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분들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나의 몸 사이즈나 몸 크기를 떠나서 호흡의 능력이 좋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혹시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도꼭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쪽은 이쪽, 여기, 요쪽은 수도꼭지. 제가 요쪽은 이렇게 관을 연결을 해서, 호스를 연결을 해서 물줄기가 나가는 입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소리라는 거를 멀리 내기 위해서, 즉 이 물줄기를 힘있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죠? 네, 맞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수도꼭지를 많이 열어주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맞아요, 이 입구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호스를 많이 열어주면 이게 바로 호흡이에요. 소리에서는. 내가 호흡이 과활성화되면
호흡이 넘치면 얘가 앞에서 콸콸콸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소리 내면 좋을까요? 안 좋아요. 물도 낭비가 많이 되고 뭐 모터가 많이 돌아가니까 전기세도 많이 나가겠죠. 즉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서도 호흡만 너무 과활성화되면 소리가 낭비될 가능성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쪽은 안 틀어졌어요. 일단 어느 정도만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 힘있게 내보내고 싶어. 그래서 이쪽을 계속 막았어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죠? 네, 처음에 막았을 때는 힘있게 멀리 나갈 가능성이 많지만 언젠가는 막히겠죠. 이해되시나요? 호흡과 그 입구, 성대, 상관관계, 이게 바로 압부자라는 거예요. 압부자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특정된 소리, 어떤 하나의 어떤 특정된 훈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호흡과 여러분의 호흡과 성대의 밸런스를 얼마나 잘 맞춰졌냐라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어느 정도 멀리 내기 위해서 힘이 좀 없다 싶었을 때 내가 지금 음성을 막아야 되는지 소리를 조금 더 내야 되는지 얘를 더 틀어줘야 되는지 이 밸런스감을 훈련하는 게 압보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 호흡, 어느 한쪽 음성으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호흡 훈련을 해야 되고 때로는 음성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마다 사실 이 밸런스가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먼저 호흡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먼저 네 맞아요 음성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 음성 훈련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해도 굉장히 잘 늘어요. 폭발적으로 늘지만 많이 안 느는 경우는 내가 호흡을 조금 많이 열어주지 못했나? 호흡의 에너지를 좀 잘 쓰지 못했나?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무 파이팅해서 앞을 너무 막고 있지 않나?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 음성 훈련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압보자 훈련을 시키거나 음성 훈련 시킬 때 호흡에 굉장히 많이 무게감을 실어서 설명을 해드려요. 이해되시죠? 호흡이 전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호흡 훈련이 선행되어지면 음성 훈련을 하시게 되더라도 굉장히 성과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호흡 훈련을 먼저 강조를 해주는 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앞서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그 뜬 소리나 아니면 뭐 힘없는 소리 혹은 압보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하고 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음성 쪽에만 치중되어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너무 호흡 쪽에만 치중되어 있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부터 좀 밸런스감 있게 훈련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성 훈련, 노래라는 거, 소리를 사용한다는 거는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호흡과 성대 밸런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숨소리를 언따의 숨선생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종 모양으로 알람 설정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고요. 네이버 카페도 운영 중이니까 한번 꼭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